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자 오늘 김성태 문제를 집중 분석해 주시네요. 네, 김성태가 체포가 됐는데, 네네. 제가 우연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김성태라면 쌍방울이 아니라 이거 쌍수갑이다 이거. 쌍수갑. 예. 예. 그래서 이 둘이 쌍수갑,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둘 다다 아마 이 김성태로 해서 다 엮여갖고 다 그렇죠. 수갑 차고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네, 다음 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김성태가 이제 방콕에서 체포가 됐는데 네. 그 김성태 체포되기 직전에 그 매제 김모 씨가 한 달 전쯤에 체포가 된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래 체포가 됐는데 이거를 보도하는 그 언론의 태도가 네. 아주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데 네. MBC에서는 쌍방울 회장이 쌍수갑이 체포된 때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다음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 소환된 날에 이 김성태가 체포됐느냐 뭔가 뒤에 이렇게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예. 그 위에 오른쪽에 위에 보면 SBS 나오지 않습니까? 네. SBS에 보면은 김성태가 태국에서 체포됐지만은 소송을 거쳐야 소환된다. 이거는 은근히 김성태가 조기 귀국하는 거, 조기 소환되는 거를 이 은근히 좀 안 바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SBS.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저 김만배하고 김성태 얘들이 얼마만큼 뭐 엄청난 돈을 이렇게 뿌렸는지 언론계, 법조계 이런 데에.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자들의 그 뭐 매기에 걸려든 건지 어쨌든 이 태도가 이상해요. 보도 태도가.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네. 그 장면은 보면은 지금 현재 언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김성태가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하고 관련해서 이 수사에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는데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 대북 송금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싶고 그러게요. 네.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이재명하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말 그대로 좌파들을 완전히 그 일망타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물죄도 크긴 하지만 이게 저기 북한의 불법 송금 이것이 이적성이 드러난다면 간첩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 여적죄는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고 이들을 잘 살펴보면은 여적죄가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거기 이제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보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를 2025년 유동규 측이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이죠, 뭐.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에 넘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연막인 것 같아요. 25년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뭐 공소시효 이런 측면보다는 제가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묘한 숫자상의 일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 한겨레에서 보도한 거 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428억. 이 428억이 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대북 송금에는 쌍방울하고 아태엽 이 둘 다 이재명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박지원하고 문재인 다 얽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이들의 발행과는 달리 김성태가 아이고 이거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래 자진 귀국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입국하지 싶은데 예. 그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200만 달러 송금한 거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북한 전달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송금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김성태하고 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다 구속되고 하면서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KH 그룹이 나오잖아요. 네. 그 KH 그룹이 대표님 저기 오른쪽에 좀 사진이 있긴 한데 네. 안경 끼는 있잖아요. 네. 야가 이제 배상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저기 배상윤이라고 KH 그룹인데 이 아시다시피 KH 그룹인 배상윤이가 그게 그때 97년도인가 뭐 조폭들 뭐 일망타진한다고 막 수사를 했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이제 뭐 집행유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잡혔을 때에 이 사람이 보도된 게 신영광파 전남 영광 출신인데 네. 그 신영광파의 부도목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야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KH 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김성태는 저기 성남의 아니 전주 뭐 그 무슨 파더라? 전주 무슨 파래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조폭들이죠 전부 다. 네. 그리고 쟤는 왼쪽에 보이는 그 뭐 아주 이 꽃면허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헬멧맨. 헬멧맨. 네네. 최우 양이. 그래, 헬멧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거기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쌍방울이 이제 임직원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신장에 가가지고 돈만 전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어디로 갔겠습니까? 북한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해 갖고 한 200억 달러 정도, 아니 200만 달러, 아니 200억 원 정도가 북한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쪽으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때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화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저기 이재명의 최측근. 네. 그래서 이게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기기 전에요. 거기 밑에 보면은 다음 장 넘기기 전에요.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 이제 잠깐 이 그래프 예, 거기 보면은 보조금이 있고 뭐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연도별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돈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부금이 이 쌍방울, 이 쌍수갑 그룹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걸 매개로 해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좀 더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그 2,530억 원 기금 조성. 네. 보이십니까? 네. 네, 거기 보면은 북한 애들하고 남쪽에 이제 양쪽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교류협회 정태현,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진혁.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 위에 주목할 만한 것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2,500억 원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2018년도 9월 1일자로 합의된 거거든요. 네. 그럼 2018년도 9월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의 4월 17일인가요? 그때의 4월 27일이었나? 그 문재인하고 판문점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거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해킹을
북한 애들이 해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 해킹해서 그 중에 이더리움이 58%인데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이재명도 연루가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보도된 겁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수상한 송금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문재인, 뭐 박지원 다 얽혀 있는 그 네.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예. 보이십니까? 네네. 거기 코인 110억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태형이요. 10억 개. 이게 이제 22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찾아낸 건데 네. 그 아태협의 코인 10억 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대체 통화로 사용 가능하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10억 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10억 개가 아니고요. 네. 4,100만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걸 발행했다. 예. 이 천문학적인 거를 발행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중앙에 보면은 이제 임종석 기자는 구석구석에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아마도 대북 송금에는 임종석하고 박지원이 관련돼 있을 것이고 네. 이들은 또 이 나누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배상윤 있지 않습니까? 네. 배상윤하고 그 김모 씨 아들이 그 할 때에 예전에 김성태가 2006년도에 걸려들거든요. 네. 도박으로. 네. 그 도박이 걸려들었을 때 거기 도박 게임의 이름이 바둑이었어요. 아하. 바둑이 아시지 않습니까? 김경수. 네네네 바둑이었고 그 바다 이야기에 그 당시에 바다 이야기가 문제가 됐을 때에 네. 그거를 무마시킨 것이 문재인이다 이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아시다시피 김진태가 그 당시에 수사를 하려고 한 거를 박영수가 채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런 때부터 김성태하고 문재인 일당들하고 연루가 돼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서 이런 조직 조폭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태여 뭐 이렇게 연결돼서 코인을 통해서 대북 송금하는 이러한 좌파들이 거대한 음모가 도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게 참 우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작년 4월 28일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역대의 포섭한 거. 네. 이것도 그때 쓰인 것이 가상화폐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의 이러한 그 공작에 가상화폐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보도된 것이 KBS 관부가 아태여 그 관련된 그 회장한테 안부수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코인 20만 개를 받았다. 네. 이런 거가 이제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인을 매수하는데도 역시 가상화폐가 쓰였다. 그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는 아태엽이다. 아태엽은 결국 이재명이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쌍방울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개 꼭 밝혀야 될 것이 문재인이가 김정일이나 김정은한테 넘긴 이 USB. 네. USB에 뭐가 담겼을까? 그러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보도된 거는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할 때 US 메모리를 전달을 했는데 네. 이거를 정의용이가 얘기를 할 때에 동일한 내용이다. 이거 미국한테도 넘겨줬다. 네. 그럼 미국한테 넘겨줬으면 이것이 당연히 기록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구주아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이 USB 내용이 정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면 이것이 신경제 구상이든 아니면 뭐 북한을 돕기 위해서 긍정적인 거라면
이거를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무래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원전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정의용이가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숨겨진 게 뭘까? 저는 전에부터 늘 이거는 가상화폐를 통한 대북 송금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이에 앞서서 이제 임종석하고 문재인이가 급하게 UAE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그 판문점 회담을 위한 그런 그 예비 공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USB를 전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이 진행된다. 네.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이것이 여당에서 지금 작년 11월 17일 날 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이재명에서 문재인 쪽으로 점점 이게 넘어간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재인 정권 전반에 걸쳐서 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얘기된 것이 안부수가 그 아태엽 그 회장 네. 여기서 체포가 됐을 때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직원 60명 동원해가지고 현금을 불법으로 그 심양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 가가지고 돈만 전달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 가상화폐 APP 427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그 427 이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427이라고 하는 것은 4월 27일 판문점 회담 USB를 넘긴 그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APP 427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 중요한 그 간첩 혐의다. 내지는 여적죄의 혐의다. 이거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근데 그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네네. 밑에. 그냥 간단하게 쌍방울 그룹하고 아태엽이 대북 사업과나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에 다음 장 보면 거기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요거 갖고 또 그 따블당 애들이 또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유겸이가 문제를 갖고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뒤에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왜입니까? 이게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이 또 한 장관이 귀국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외화 이상거래가 있는데 이것이 4조 원대의 규모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북 송금하고 관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성태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입을 열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에 보면은 그 NSC 미국 NSC 거기 암호화폐 갈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 7월 20일 날 그 미국의 존 N 뉴버거 부보좌관이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은 국가 가장한 범죄 조직이다. 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문재인 정권이 알게 모르게 이게 그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네. 그랬는데 거기 이제 북한의 천재 해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얘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해커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갈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의 암호화폐망 구축에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 부분에 또 역시 이재명과 김성태나 얘들이 얽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묘한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이십니까? 네. 전국 조폭 조직원. 제가 요즘에 이 전북 지역 조폭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북 조지, 전북의 조폭들에 관련이 되는 것은 김성태가 전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도표에 보면 전국의 조폭들 조직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유달리 그 주목되는 것이 인구수에 비해서 전북이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경기 남부. 경기 남부가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있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인원수로만 보면 거기 전북이 34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성남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 남부가 엄청나게 많고. 네. 그리고 거기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보도를 했었는데 김만배 측근 구속영장이 되면서 전라도 조폭. 이제 이 김만배하고 얽혀 있는 전북 지역의 이 조폭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스카이 72 이거 갈취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 오른쪽에 보면 네. 그 이재명 그 하고 쌍방울 S사가 쌍방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있고 이재명의 측근 이화영 그리고 조계현.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고구마 줄기처럼 요 한 개만 쭉 하면은 거의 그 좌파들의 줄되고 있었던 법조계의 인사들 그리고 언론계 인사들 그리고 자기가 뭐 무슨 이유로든 계속해서 문재인과 개딸들처럼 요즘에 개딸들이 조금 숙지막한 거는 자금줄이 조금 차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네. 그럼 다음 장을 보시죠. 네. 태압이 암호화폐 10억개 다시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가서 요게 작년 10월 14일 날 보도가 된 것인데 10억개를 발행한 요것에 주목하지만 저는 10억개 뿐이었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10억개가 아니고 무려 4,270억개다. 어이고. 다음 장 보시죠. 예. 예. 거기 다음 이제 장 구체적인 데이터거든요. 아, 이게 뭔 데이트입니까? 이게 토큰이 이제 가상화폐잖아요. 예. 거기 아시아 퍼시픽 피스 네. 아태협이죠. 네. 그래서 맥스 토탈 서플라이가 4,270억 개예요. 어이구. 근데 이제 이게 1,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472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472억이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예. 최근에 밝혀진 대장동 428억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네요. 똑같으네. 예. 1억은 현금으로 준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코인 10억 개 발행한 이게 구체적인 이제 그 돌직구수에서 밝혀졌는데 10억 개가 아니고 4,270억 개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대장동의 428억은 분명히 대선 자금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이재명 일당, 문재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예. 문재인, 이재명의 공작적인 이런 거에 쓸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재명한테 코 뼈가지고서 끌려다닌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굽겠다. 그래요. 아. 마무리를. 예, 마무리 하면서 지어주시죠. 거기 이제 문하고 김정은하고 회동이 2018년도 4월 27일이었는데 조금 네. 아까 말한 것처럼 427 이 숫자가 아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4월 27일 날 앞두고서 임종석이가 3월 24일 급히 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문재인이가 그 UAE로 간 날짜가 3월 24일입니다. 그게 이제 이
4.27 회동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돈이든 뭔가를 넘겨야 했기 때문에 급히 UAE로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임종석이가 먼저 가 있었거든요. 네. 먼저 가서 3월 24일 날 합류를 하죠.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임종석이 뭐 때문에 비서실장이 이 중요한 거를 앞두고 UAE에 가서 먼저 가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다시 가서 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가상화폐를 통한 이 이재명이나 김성태나 두루 얽혀있는 이 가상화폐를 통한 대북 송금 공작이 이 때를 전후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이 보이고 그것을 밝혀줄 김성태가 딱 해맞춰서 네. 체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좌파 계멸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제 열리기 예. 시작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도라 상자 열렸네요. 이야, 대북 송금 문제로 주사파는 일망타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팀, 문재인 팀. 문재인은 이재명에 콕겼다. 결국 조폭이 심부름꾼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게 다 무너지는 거네요. 허허, 쌍수갑차네요. 네, 마치겠습니다.